그럴 때 감정 추스리지 못했지만 잠을 자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성환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근래 들어 이제 수면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면을 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육체적인 피로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 뇌의 어떤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뇌의 노폐물이 좀 쌓여야 된다. 질환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 감정의 앙금이 남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구독자께서 4번째, 화해, 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죠. 사회가 여러 가지 불평등 또는 이제 사회적인 부조리 등이 이제 많이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도 이제 느끼게 되고 가족 간에 또는 이제 연인과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다툼에서도 쉽게 잠을 못 자고 계실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하는 방법을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5번째,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제 억지로 하려고 했는데도 용서 안 되는 경우 있죠. 화해와 용서의 부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또는 옛날 성철 스님처럼 내가 상대에게 70을 해주고 30을 받으려고 해라. 그러면 서로 50%씩 해준 것처럼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송금을 하는 순간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죠. 그 사람 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받는 것이지 제가 받고 싶다고 받는 돈이 아닌 것이죠. 어느 순간에 선의가 내 통장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막다트리면 그 분노와 또는 배신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추스린다고 해서 추스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본인의 노력으로 추스려지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내일로 미뤄야죠. 근데 내일로 미뤄질 때까지 중간에 수면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감정 추스리지 못했지만 잠을 자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잘 안 되시면 이제 약물의 도움을 한방이든 양방이든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약물의 도움을 받기 전에 잠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원리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을 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면서 얕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수면이라는 과정에서 본다면요. 왜냐하면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호르몬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이렇게 2가지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2가지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은 연상작용, 막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주의 집중하는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활력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지는 겁니다. 사실은 활력이 떨어지는 우울증의 측면에선 좋지 않지만 수면의 측면에서는 세로토닌이 안 나와야 수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활력과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낮에 육체적 피로가 필요하다.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세로토닌이 발현되고 나면 밤에 주무실 때는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서 축 처지는 건데 노르에프네프린은 집중인데 꿈도 마찬가지지만 맥락이 없죠. A에서 B에서 C를 막 건너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어떤 계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소설을 하나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노르에프네프린의 주의 집중력 저하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맥락을 없게 하는 거죠. 즉, 내 머릿속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누구에게 달라고 하고 싸우고 전화하고 내가 돈 빌려준 것 때문에 가족에게 야단 맞고 이런 맥락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의 연결에는 그 주의 집중력에 관여된 노르에프네프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맥락을 끊어야죠. 끊는 방법이 바로 이완수련입니다. 이완수련이라 하면 뇌가 주의 집중을 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단전호흡을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참선을 하신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수련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대부분은 이완 수련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말한 발끝으로 마음을 내린다라는 것과 하기하는 거죠. 뇌의 활동력을 발끝으로 끌어내리는 단전 호흡에서 하단전에 집중하고 하단전의 호흡에 리듬을 맞추는 것이 이완 수련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배꼽 밑에 아랫배를 들이마실 때 볼록하게 내밀고 내쉴 때 들이밀고 이런 과정을 할 때 편안한 호흡 리듬을 유지해서 하단전 배꼽 밑에 부위에 생각을 집중해서 요 배가 적절하게 올라왔다가 적절하게 내려가고 리듬과 배의 크기와 리듬과 배의 크기와 리듬과 하다 보면 맥락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하는 부분을 잊게 되고요. 그것을 오래 할수록 점점점 몸의 힘은 빠지게 되면서 뇌가 드디어 수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단전으로 기가 몰려갔을 때 뇌의 활동력이 급감하고 그것이 맥락을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바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내가 집중하고 있던 돈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사회관계 문제가 서로의 맥락을 끊음으로써 이야기가 끊어지고 그것이 바로 수면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수면을 하기 위한 이완 수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